자,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알아서 질문하고 답을 찾게 만들 수 있을까?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텐데요.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직설적인 해답, 바로 탐구 학습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, 바로 이겁니다. 이 질문에서 탐구학습이 시작되는 거죠. 학생들을 그냥 지식을 받아먹기만 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스스로 지식을 만들어내는 생산자로 바꾸는 것, 이게 핵심이거든요. 그럼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뭔지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. 자, 그럼 제일 먼저 도대체 탐구학습이라는 게 뭔지 그 개념부터 딱 잡고 가야겠죠?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. 선생님이 정답은 이거야 하고 떠먹여주는 게 아니고요. 학생이 직접 이게 문제인데 하고 발견하고 혹시 이렇게 풀면 되지 않을까? 가설도 세워보고 그걸 또 직접 검증까지 하는 이 모든 과정을 학생이 주도하는 겁니다. 말 그대로 수업의 주인공이 선생님에서 학생으로 바뀌는 거죠. 그렇다면 이 힘든 과정을 왜 하는 걸까요? 최종 목표가 뭘까요? 바로 일반화된 지식을 학생 스스로 만들게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개별적인 사례 몇 개를 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종류의 문제들은 다 이런 공통적인 원리가 있구나 하는 더 넓은 범위에 적용할 수 있는 큰 그림, 즉 원리를 스스로 터득하게 만드는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얻은 일반화된 지식은요, 진짜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. 그냥 지식 하나 더 아는 수준이 아니에요. 이걸 바탕으로 복잡한 사회 현상을 감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분석하게 되고요.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편견 없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. 좋아요. 그럼 개념은 이제 알았으니까 실제로 이 탐구학습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죠. 마시알라스의 6단계 모델을 기준으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. 자, 이게 바로 탐구학습의 전체 로드맵입니다. 총 6단계인데요. 먼저 1단계, 안내 단계에서 선생님이 슬쩍 문제 상황을 던져줘요. 그럼 학생이 그걸 받아서 2단계에서 가설을 세우고 3단계에서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합니다. 그리고 나서 4, 5단계에서 그 가설을 논리적으로 탐색하고 증거를 찾아 입증하죠. 그리고 마지막 6단계에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보편적인 결론, 즉 일반화를 이끌어내는 겁니다. 그럼 지금부터 한 단계씩 좀 더 자세히 쪼개서 볼까요? 자, 처음 1, 2, 3단계는 탐구를 시작하기 위한 기초 공사라고 보시면 돼요. 먼저 1단계 안내. 선생님이 그냥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생각할 만한 어떤 상황, 거리를 던져주는 거죠. 그럼 학생은 거기서 이 문제를 파고들고 싶다 하고 탐구 주례를 찾아냅니다. 그리고 바로 2단계, 그 문제에 대한 나름의 잠정적인 답, 그러니까 가설을 세우는 거고요. 마지막 3단계에서는 이 가설에 쓴 용어들이 애매하지 않도록 이 단어는 이런 뜻으로 쓰겠다고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시작하는 겁니다. 아주 중요하죠. 이제 후반전입니다. 4, 5, 6단계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설을 검증하고 결론을 내는 시간이죠. 4단계 탐색에서는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예요. 만약 내 가설이 진짜 맞다면 이런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하고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거죠. 그리고 5단계 입증에서는 이제 발로 뛰는 겁니다. 실제 데이터를 모으고 증거를 찾아서 내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 증명해내는 단계예요. 마지막으로 이 모든 험난한 과정을 거쳐 얻은 결과를 가지고 이 경우는 물론이고 다른 비슷한 경우에도 이게 적용되겠구나 하는 일반화된 결론을 딱 내리는 겁니다. 자, 이 6단계를 쭉 보니까 뭔가 좀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? 맞아요. 바로 선생님과 학생의 역할입니다. 우리가 알던 일반적인 수업과는 완전 다르죠? 얼마나 다른지 한번 확실하게 비교해 드릴게요. 보시는 것처럼 역할이 완전히 뒤바뀝니다. 학생은 더 이상 가만히 앉아서 받아 적는 사람이 아니에요. 스스로 배우는 방법을 터득하는 말 그대로 자율적인 학습자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. 그럼 선생님은 뭘 하냐? 지식을 막 주입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가이드가 되는 거예요. 탐구하는 방법을 안내해주고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주고 학생들이 막다른 길에 부딪혔을 때 살짝 힌트를 주면서 과정을 이끌어주는 조력자가 되는 거죠. 자, 그럼 이 탐구학습 장점만 있을까요? 당연히 아니겠죠. 어떤 방법이든 완벽할 순 없으니까요. 지금부터는 장점과 단점을 아주 냉정하게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. 먼저 장점부터 보시죠. 역시 가장 큰 장점은 자기가 직접 고생해서 얻은 지식이니까 기억에 훨씬 오래 남는다는 겁니다.
그리고 단순히 지식 하나를 아는 게 아니라 지식을 얻는 방법 그 자체를 배우게 되죠.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새로운 문제에 배운 걸 적용하는 능력이나 문제 해결력, 분석력 같은 소위 고등 정식 능력이 팍팍 늘어납니다. 자, 그런데 단점도 만만치 않아요. 이 방법은 지식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. 그래서 친구랑 협력하는 법이나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는 태도 같은 건 기르기가 좀 어렵다는 지적이 있고요. 또 머리로 아는 것에서 그치고 이걸 실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으로까지 연결하기에는 좀 부족하다.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. 결국 이 탐구학습 모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. 교육의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인가? 학생이 스스로 검증 가능한 지식을 쌓아올리는 능력, 이걸 길러주는 게 먼저일까요? 아니면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위해 바람직한 가치와 태도를 길러주는 게 먼저일까요? 정답은 없겠죠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.